천문학에는 커다란 난제가 존재합니다. 다른 항성이나 먼 곳의 은하를 조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앞에는 더 많은 수수께끼가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때로는 속 시원하게 무언가가 풀려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런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천문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14개의 항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적어도 2가지의 커다란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두 가지 커다란 수수께끼. 연구자에겐 한 가지 안타까운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주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희망을 가질 때마다 그것을 망치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20세기 전반, 지금까지 성운이라고 여겨졌던 천체 중 몇 개가 멀리 떨어진 은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은하를 둘러싼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은하 속 항성의 실제 움직임이 전문가가 그린 우주 모델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인데요. 계산에 의하면 항성이 은하 중심을 공전하는 속도는 중심에서 떨어질수록 느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론 거리가 벌어져도 속도가 거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 무엇인가가,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거대한 무엇인가가 항성을 중력으로 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견으로부터 이제 100년이 지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이라고 하는 채찍을 휘둘러 별을 내쫓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의 양치기의 정체는 가까운 것조차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실로 다양한 설이 나왔지만 현재로서는 증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양치기, 즉 암흑물질은 가시광선을 포함하여 아무것도 방출하지 않으며 자신의 중력에 의한 것 이외에 다른 물질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암흑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암흑물질을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접근하면 좋을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전문가를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는 아주 단순한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물질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단 3마디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반물질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희 채널에서도 예전에 반물질을 주제로 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물질의 원자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할까요? 단순화해서 말하자면 이는 행성계와 비슷합니다. 중심에 항성, 즉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원자핵이 있고 그 주위를 행성, 즉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양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반물질도 이와 똑같습니다. 다만 핵 내부의 전자는 플러스 전하를 띤 양성자, 양성자는 반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띤 반양성자라고 불립니다. 반물질이 물질과 조우하면 annihilation이라고 하는 소멸이 일어납니다. 이론상 물질과 반물질 사이에는 전하가 반대인 것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이지요. 그걸 소재로 한 이런 오래된 천문학 농담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갑자기 우주에서 한 친근한 외계인을 만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외계인은 어디를 봐도 여러분과 비슷하지만 만났을 때는 여러분과 반대로 왼손을 내밉니다. 그렇다면 그 외계인은 반물질로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태양계의 반물질 덩어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지구상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물질은 적어도 일반 물질과 같은 정도로 존재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디를 찾으면 좋을까요? 얼마 전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반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발견, 의문의 항성. 최근 연구자는 하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하계의 몇몇 영역에 수수께끼의 감마선 버스트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버스트의 발생원은 알 수 없었지만 반물질로 이루어진 항성에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부상한 것입니다. 우주는 결코 완전한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항성이나 행성, 그 밖의 천체 외에도 우주에는 많은 가스가 있고 여러분의 집의 창고보다 더 많은 먼지가 있습니다.
항성과 마찬가지로 가스와 티끌도 은하의 일부를 이루며 항성과 함께 은하 중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티끌이 다른 천체에 낙하하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티끌은 보통 행성이나 항성에 낙하하면서 대기 중에 타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일반적인 별이 아니라 반물질로 된 별과 충돌한다면 어떨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 반물질과 충돌하면 소멸이 발생합니다. 소멸이 일어나면 전문가가 관측한 것과 같은 감마선 버스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물질 별의 후보로서 천문학자는 14개의 천체를 선정했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이상 천체가 더 발견되어서 이 우주에 대량으로 있었을 반물질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에 대한 문제의 답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또한 놀랍게도 반물질 별은 은하계 내에 있는 다른 항성들 바로 옆에 존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항성은 보통의 물질과 접촉한 적이 없는 반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소멸이라는 우주 규모의 대폭발이 일어나며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이들 항성은 현 시점에선 알려지지 않은 먼 우주에서 온 이방인으로 과거 우리 은하의 인력에 의해 포착된 천체일지도 모릅니다. 은하 밖에 있는 추방당한 자들의 나라? 아까도 언급했듯이 암흑물질은 태양계 주변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주로 은하간 공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항성이 양이라고 하면 은하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울타리로 양을 몰아넣는 울타리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다양한 천문학 모델 중 암흑물질 후보를 꼽아본다면 블랙홀, 갈색외성 등 질량이 작은 대규모 항성들, 그리고 맥시몬이라고 하는 호킹 복사에 의해 증발하지 않는 안정된 블랙홀이나 엑시온이라고 하는 가설상의 입자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설은 또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선 자세히 다루지 않을게요. 여러분께 소개드린 발견을 기초로 한 설만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수수께끼의 반물질 별이 단지 존재할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천체에는 없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대질량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빛이 약하거나 처음부터 어떠한 이유로 빛을 전혀 발하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이는 갈색 외성에 질량이 부족하고 열액 반응을 완전히 일으키지 못한 그저 불완전한 별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러한 별이 대규모 집단을 만들고 있는 곳은 일반적인 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장소, 즉 갑작스레 치명적인 소멸을 일으킬 접촉의 우려가 전혀 없는 장소입니다. 은하에서 쫓겨난 천체들은 독자적인 구조를 만듭니다. 그 구조는 너무 어두워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중력으로 은하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말 쫓겨난 반물질 별일까요? 만약 반물질 별이 실제로 암흑물질을 이루고 있다면 암흑물질은 일반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 비율은 우주 총질량의 85%나 됩니다. 다수파를 쫓겨났다고 보는 것은 이상하죠? 오히려 우리 쪽으로 일반적인 물질들이 쫓겨나서 모여들었고 이 암흑물질의 바닷속에서 은하라고 하는 작은 섬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모든 것이 거꾸로 된 곳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물질 별은 실제하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암흑물질을 아주 적은 일부라도 밝혀낼 수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통일된 견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어요. 그곳은 전문가들에게는 연구 주제의 보고이며 저희에게는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여러분께 소개하는 기사거리의 보고라는 사실입니다. 천문학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수수께끼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될까요?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응원을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분명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